4단원 화산과 지진, 화산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화산과 지진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먼저 화산활동과 지진의 흥미와 호기심을 가져볼 거고요.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을 구분해 볼 것입니다. 또 화산의 생김새와 특징을 알고 화산에 대해 설명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 화산 실제로 본 적 있어요? 또는 지진을 느껴본 적이 있나요? 저는 화산을 실제로 본 적도 있고 지진을 느껴본 적도 있습니다. 화산을 본 것은 인도네시아에 가서 이젠하고 브로모 산에서 화산을 실제로 봤고요. 지진은 대만에 갔을 때 느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는지 아니면 영화 속에서 본 적이 있는지 먼저 떠올려 보면 오늘 학습하기에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번 단원에서 무엇을 배울지 먼저 알아볼게요. 과학책 78, 79쪽입니다. 먼저 화산의 모습이 나오네요. 과테말라에 있는 푸에고산입니다. 이번에는 대만의 화롄의 모습입니다. 지진이 나는 모습을 관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진이 나니까 건물들이 이렇게 다 무너질 것처럼 됐네요. 이번 단원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알아볼 것입니다. 그리고 현무암과 화강암이 무엇이 다른지 알아볼 거고요.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인지,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산 활동과 지진이 발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 단원에서는 화산 활동으로 나오는 물질과 현무암과 화강암이 어떻게 다른지를 알아보고 화산 활동이 우리 생활에 주는 영향을 알아볼 거예요. 그리고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과 지진 발생에 대처하는 방법을 알아볼 거랍니다. 그럼 4단원 화산과 지진을 공부해 볼까요? 그럼 화산 활동과 지진을 표현하기에 들어가겠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화산 활동과 지진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볼게요. 세인트 헬렌스 산입니다. 화산 활동이 일어나기 전의 모습이에요. 화산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럼 산 꼭대기에 이렇게 분화구가 생긴 모습을 볼 수 있죠. 니시노 섬입니다. 면적이 더 넓어졌죠. 화산이 분출해서 섬의 면적이 넓어졌습니다. 지진이 발생해요. 고베. 고가도로가 무너져 버렸습니다. 네팔에 있는 카트만두도 건물이 무너져 버렸어요. 이렇게 화산 활동이 일어나는 거, 또 지진이 일어나는 거, 현상에 따라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은 화산과 지진을 몸으로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진이에요.
땅이 마구 흔들리다가 탁 끊어지는 모습을 표현했네요. 이번에는 화산입니다. 산 안에 있는 물질이 밖으로 터져 나오죠? 이런 모습을 몸으로 여러분들도 표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화산이란 무엇일까요? 제주도에 있는 한라산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화산이에요. 그러면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나라와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화산을 관찰해보고 특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스마트 기기를 활용하여 직접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대표적인 화산, 한라산이에요. 맨 위에 이렇게 분화구에 호수가 생겼네요. 백록담 모습입니다. 올라가 보셨나요? 꽤 높아요. 그래서 여기에 올라가려면 아침 한 7시 정도에 등산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러면 아침 7시나 8시쯤에 등산을 시작해서 중간까지 가는데 한 3시간 정도가 걸려요. 그래서 11시 정도에 진달래 대피소를 거쳐서 끝에는 이제 계단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계단은 막 올라가요. 그러면 이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물이 많은 날도 있고 뭐 적은 날도 있고 상황에 따라 좀 다릅니다. 굉장히 오르기가 힘든 산인데 어쨌든 이 산에 오르면 화산이 예전에 있었고 그에 따라서 분화구가 생겼다는 것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약 180만 년 전 뜨거운 마그마가 바다의 약한 지층을 뚫고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마그마가 차가운 바닷물과 만나자 수중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발생한 엄청난 양의 화산재가 쌓여 한라산이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2만 5천 년 전 굵은 알갱이의 마그마가 다시 흘러나오면서 지금의 백록담이 만들어졌답니다. 이게 화산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과정에 대해서 말해 주었습니다. 그러면 세계 여러 나라에 있는 산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먼저 우리나라에 있는 백두산의 모습이에요. 여기 위에도 화산 호수, 천지가 있습니다. 여기는 꽤 넓죠, 호수가. 분화구에 호수가 만들어졌어요. 이것은 인도네시아에 있는 시나봉산인데요. 지금도 활동 중인 산입니다. 막 연기도 나오고 재도 나오죠? 용암도 흘러내리고 이런 모습입니다. 뒤에서 나오겠지만 화산이 나올 때는요, 조용하게 나오지 않아요. 큰 소리를 내면서 나옵니다. 킬라우에아 산은 하와이에 있는 산입니다. 용암이 바다로 흘러내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화산을 보러 간다고 하면 안전에 유의해야 합니다. 일본에 있는 후지산이에요. 화산의 꼭대기에 움푹 파인 곳 분화구, 이 분화구 모습이 나옵니다. 굉장히 뾰족하죠? 산이 높고 뾰족해요. 이런 모습입니다. 화산재가 쌓여 있고요. 꼭대기에 화산 분출로 생긴 분화구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높아서 눈이 쌓여져 있습니다. 이런 것을 화산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화산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분화구가 있다는 거, 그리고 거기에 호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거를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그럼 다른 거는 이 뾰족한 것도 뾰족한지 아니면 완만한지, 그러니까 높이가 조금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화산은 마그마가 분출하여 생긴 지형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서 암석이 녹은 걸 마그마라고 하는데요. 화산은 크기와 생김새가 다양하고 꼭대기에 분화구가 있는 것도 있어요. 화산 분화구에 물이 고여 커다란 호수나 웅덩이가 되기도 합니다. 화산이 아닌 산으로는 지리산이 있습니다. 여기 분화구 있나요? 없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화산인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 교과서에 정리해 볼게요. 실험 관찰 42쪽입니다. 우리나라에 있는 화산을 관찰하고 관찰한 내용을 써볼게요. 한라산,
산꼭대기에 분화구가 있죠. 화산 호수인 백록담이 있습니다. 그리고 한라산 주변에는 오름들이 있잖아요. 오름이라는 게 용암이 분출하면서 솟아오른 작은 화산체예요. 그래서 많은 오름들이 제주도에 있는 거를 보고 한라산 말고도 주변에 용암이 많이 분출했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습니다. 백두산도 있어요. 산꼭대기 호수, 천지가 있죠. 또 울릉도도 있어요. 울릉도는요, 바다 한가운데 종 모양으로 솟아 있습니다. 그리고 화산 활동으로 만들어진 평지가 있어요. 나리분지라고 부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평지니까 사람들이 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계 여러 지역에 있는 화산도 써볼게요. 시나봉산, 인도네시아의 수마트라 섬에 위치한 화산이에요. 해발 2460m. 최근에 화산 활동이 자주 일어납니다. 고깔 모양이에요. 킬라우에아산, 하와이에 있어요. 1222m. 화산 활동이 가장 활발합니다. 분화구가 여러 개 있고요. 킬라우에아 칼데라 안에 한 개의 분화구가 있어요. 만만한 경사를 이루고 분화구가 여러 개입니다. 후지산, 일본에서 가장 높은 해발 3776m의 화산. 산 정상에 눈이 쌓인 분화구가 있죠. 높이가 높고 뾰족합니다. 산꼭대기에 분화구가 있어요. 자, 화산과 화산이 아닌 산 어떻게 다르죠? 화산은 분화구가 있는 거 있죠. 또 물이 고여 있기도 합니다. 화산이 아닌 산은요, 분화구가 없습니다. 산은 일반적으로 지구 내부에 힘을 받은 지각이 부서지지 않고 휘어진 뒤에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형성된 지형이에요. 근데 화산은요, 땅 속에 마그마가 지표 밖으로 분출해요. 그러면서 그 화산 분출물이 쌓여서 형성된 지형입니다. 그러니까 마그마가 분출했냐, 안 했냐, 그게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더 알아볼까요? 실제 화산 어떤 모습일지 좀 궁금하시죠? 이 뒤에 보이는 배경 사진들 있죠? 이게 제가 실제로 화산을 보러 가서 찍은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인데요. 이거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섬에 있는 이젠과 브로모 산에 간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여행을 가서 이젠과 브로모 투어를 했어요. 화산을 보러 다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2박 3일이 걸립니다. 그래서 1박 2일로 이젠산만 보고 올 수도 있고 2박 3일로 브로모산까지 볼 수 있는데 굉장히 힘들고요. 체력적으로 힘든 그런 코스입니다. 여러분과 화산에 대해서 경험을 나누기 위해서 했는데 어른들도 하기가 굉장히 힘든 그런 코스예요. 이게 지금 이젠산인데요. 여기에 보면 연기가 막 뿜어져 나오죠? 이렇게 활발하게 화산 활동이 있습니다. 이런 곳을 봤는데요. 이게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계단을 많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여기가 위험해요. 여기가 되게 좁기 때문에 사람이 2사람 정도밖에 설 수가 없고요. 이게 이거 잘못하면 떨어지면 사람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 연기만 그냥 나오는 줄 알았는데 소리가 엄청납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보시다시피 이 산에 이젠 산에 서서 밑을 내려다볼 수 있는데요. 여기가 사람이 서 있을 수 있는 공간이 굉장히 좁아요. 그래서 2사람 서면 되게 좁고요. 이 안전이 잘 되어 있지 않아서 이 산에서 떨어질 수도 있는 그런 굉장히 위험한 활동이에요. 화산을 본다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여기 보시면요. 여기 사람들이 개미만하게 보이죠? 여기가 다 계단입니다. 계단을 타고 올라오는 길인데요. 굉장히 높고 힘들어요.
되게 높은 산에 이제 화산이 있다는 걸 봤습니다. 저는 이제 화산을 처음 보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큰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거를 느꼈어요. 얘는 이제 브로모산입니다. 제가 브로모산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요. 노란 색깔 연기가 보이시죠? 이때가 시간이 새벽 4시 정도입니다. 이게 동틀 때 보일 수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새벽에 등산을 시작해야 돼요. 그래서 새벽 1시, 12시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새벽 4시에 이곳에 도착하면 볼 수 있습니다. 이 노란 색깔 유황이 나오잖아요. 이게 가스가 굉장히 독해요. 그래서 화생방 훈련을 받고 있는 느낌인데, 화생방 훈련은 이제 실에 들어갔다 나오면 되는데 얘는 산 전체가 화생방인 거예요. 그래서 돌아다닐 때 이런 유황을 볼 수 있고요. 이렇게 꼭 방독면을 써야 돼요. 방독면을 쓰지 않으면 눈도 굉장히 아프고 목과 코가 굉장히 아픕니다. 그리고 겉에 입고 있는 이런 옷들은 냄새가 배서 다시 입을 수 없어요. 그래서 최대한 잘 입지 않는 옷을 입고 가는 게 좋다고 해요. 이렇게 유황을 직접 지게에 메고 가는 사람을 봤어요. 이게 한쪽에 40kg가 넘는다고 하는데 엄청나죠?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엄청난 무게의 돌을 이고 지고 살아가더라고요. 이걸 가지고 가서 이런 식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관광객한테 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계를 유지하기도 한답니다. 제가 브로모 투어를 굳이 한 이유는 이것 때문인데요. 이게 블루 파이어라고 해서, 파이어라고 하면 우리가 레드를 생각하잖아요. 네, 온도가 굉장히 높아서 블루로 보여요. 이게 새벽 4시 정도에만 관찰이 되고 비가 오거나 기상 악화가 생기면 못 보는 그런 현상이어서 이걸 보는 게 굉장히 행운이라고 하는데, 제가 간 날은 볼 수가 있었어요. 이런 모습입니다. 이거는 저랑 같이 갔던 가이드가, 이제 관광객들은 좀 위험하니까 잘 아는 현지 가이드가 가까이 가서 찍어준 모습이에요. 용암이 흘러내릴 때 주변에 이제 블루파이어가 일어나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제가 봤던 화산의 모습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화산 관련 영화를 보면 조금 더 와닿을 텐데, 단테스 피크, 볼케이노, 폼페이 등을 보시고 화산이 어떻게 일어나나 이런 거에도 관심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화산이 무엇인지 알아보았어요. 다음 시간에는 화산 활동으로 어떤 물질이 나오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